우리나라 최초의 서원이자 공인된 사립고등교육기관으로 인정받은 소수서원. 학문을 이어서 닦는다라는 뜻이 담긴 소수서원은 늘 푸른 소나무처럼 지조와 절개를 지녔던 선비들을 배출했던 곳입니다. 소수서원에서 비롯된 선비 문화가 가치를 인정받아 세계유산으로 등재되어 한국을 넘어 세계인의 유산이 되었는데요. 교육의 산실이자 인재 배출의 요람이었던 소수서원을 지금 만나보겠습니다. 경상북도 영주시 순흥면 내중리에 위치한 한국 최초의 서원, 소수서원입니다. 소수서원은 전국에 있는 8곳의 서원과 함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곳입니다. 입구로 들어서면 소나무가 양쪽에서 풋풋한 소량기를 내뿜고 있는데요. 피톤치드 가득한 상쾌한 공기를 마시면서 걸을 수 있습니다. 소수서원 주변으로는 수백 그루의 소나무가 숲을 이루고 있는 모습인데요. 풍수적으로 뒤쪽이 허하다는 단점이 있어서 소나무로 이를 보완하고자 많이 심었다고 합니다. 소나무 숲은 추운 겨울을 이겨내고 항상 푸르름을 간직하는 모습이 선비의 기계를 닮았기 때문에 학자수로 불리기도 합니다. 멋진 소나무 숲을 걷다 보면 한편에 높이 솟아있는 단간지주를 만날 수 있습니다. 단간지주는 절의 위치를 알리는 상징적인 조형물로 깃발을 매달던 깃대, 즉 단간을 고정시키기 위한 돌기둥입니다. 소수서원 이전에는 이곳이 통일신라 시대의 숙수사라는 절터였음을 알려주는 지표로 보물 59호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소나무 사이로 커다란 은행나무가 멋지게 서 있는 모습입니다. 수령이 약 500년 정도로 알려져 있는 소수서원의 은행나무는 소수서원이 세워질 무렵에 심어졌다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은행 열매처럼 많은 인재를 배출한다는 뜻이 있어 이 역시 학자수라고 불린다고 합니다. 기품이 느껴지는 은행나무 앞에 자리한 경념정은 소수서원에서 첫 번째로 만나는 건물입니다. 경념정은 소수서원의 대표적인 휴식 공간으로 원생들이 시를 지으며 학문을 토론하던 정자입니다. 정자 내부에는 이황과 주세붕 등이 자연을 노래한 시를 적은 시판들이 걸려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경념정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정자 가운데 하나로 소수서원 원생의 풍류 문화를 엿볼 수 있는 자료입니다. 또 서원과 주변 자연을 이어주는 공간에 있어서 주변을 조망하기에 너무나 좋은 장소이기도 합니다. 경념정은 북송의 철학자인 염계 주도니를 추모하는 뜻으로 경념정이라 이름을 지었다고 합니다. 경념정 앞으로는 무덤같이 보이는 곳이 있는데요. 이곳은 바로 성생단입니다. 성생단은 제사에 쓸 제물을 검사하는 단으로 생단이라고도 하는데요. 소수서원의 제양의식을 알려주는 자료입니다. 담장 너머로 고즈넉한 소수서원의 모습이 살짝 보이는 모습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소수서원의 정문인 지도문을 통과해
안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도는 도의 뜻을 두다라는 의미로 도를 얻기 위해 강학을 시작한다는 의미가 되기도 합니다. 안으로 들어서면 학문을 가르치고 배우던 공간인 강학당을 마주하게 됩니다. 유생들이 모여서 공부를 하던 곳으로 지금의 교실과도 같은 곳인데요. 소수서원의 강학 공간에서 중심이 되는 건물로 가장 큰 규모로 되어 있습니다. 강학당은 스승님에게 등을 보이지 않고 뒤로 물러나올 때 안전하게 하기 위해 사방으로 텐마루가 있는 모습입니다. 강학당 앞쪽에는 백운동이란 편액이 걸려 있는데요. 백운동은 소수서원이란 사액을 받기 이전의 이름입니다. 대청은 원생이 모여 공부하던 곳이고 방은 교수가 거처하는 공간입니다. 양본지가 앉아는 양천내라 봉해로전했던 강학당 내부에는 유생복을 입고 유교 경전을 큰 소리로 읽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서원의 처마 끝 기둥 하나하나마다 스며 있는 옛 선비들의 청렴하고 맑은 정신을 느낄 수 있을 것만 같습니다. 서원은 크게 강학 영역과 재학 영역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강학 영역은 학문을 닫고 배우던 공간으로 넓은 터는 아니지만 비교적 많은 건물이 옹기종기 모여 있는 형태입니다. 강학당 뒤쪽 오른편으로 두 개의 건물이 조금 떨어져 기역자 모양으로 배치되어 있는 지락제와 학구제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지락제와 학구제는 원생들이 거처하면서 공부하던 곳인데요. 지락제의 지락은 송나라 구양수의 글 중 자락막여 독서에서 따온 이름으로 지극한 즐거움은 독서만한 것이 없다란 뜻입니다. 또 높은 곳을 우러러보는 공간이라고 하여 앙고제라고도 합니다. 학구제의 학구는 성현의 길을 따라 학문을 고한다는 뜻이나 어린 학생이 생활하는 공간이어서 동몽제라고도 합니다. 중앙에 앞뒷면이 개방된 마루가 있고 양쪽에 각각 한 칸의 온돌방을 두었습니다. 지락제와 학구제는 유생들이 기숙과 개인학습을 하던 곳입니다. 지락제와 학구제 옆으로는 이신제와 직방제가 자리하고 있는데요. 이곳은 서원 임원의 직무와 숙소를 위한 건물입니다. 특히 지락제와 학구제는 스승의 숙소인 이신제와 직방제의 그림자까지 피하여 두 칸을 뒤로 물려짓고 방 높이 또한 한 자를 낮추어 스승을 공경하는 마음을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신제와 직방제는 각각 독립된 건물이 아니라 하나로 이루어진 독특한 구조인데요. 편액으로 양자를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신제의 이신은 나날이 새로워 자라라는 뜻이 담긴 일일 신우의 신에서 따온 이름이고, 직방제의 직방은 깨어있음으로써
마음을 곱게 하고 바른 도리로서 행동을 가지런하게 한다라는 뜻이 담긴 경의직내 의방회라는 문장에서 따온 이름입니다. 직방제 옆으로 돌기둥 하나가 보이는데요. 밤에 서원을 밝히던 조명시설인 정료대입니다. 윗부분 석재 위에 관소를 피워 정원을 밝혔다고 합니다. 또 그 옆으로는 사당을 참배할 때 손을 씻을 수 있도록 대야를 올려놓는 받침돌인 관세대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소박하게 자리한 단아한 건물은 장서각입니다. 장서각은 나라에서 내려준 책과 서원의 책 그리고 서원에서 출판한 목판들을 보관하던 곳으로 현대의 도서관과 비슷한 역할을 담당하던 곳입니다. 소수서원의 장서각은 임금이 직접 지어 하사한 책인 어제내사본을 비롯하여 나라에서 내려준 서책과 각종 책 3,000여 권을 보관했던 건물입니다. 소수서원에는 제사를 지내는 공간인 제양영역이 있는데요. 문성공묘는 우리나라 성리학의 시조인 문성공 회원 안양의 위패를 모신 사묘입니다. 전사청은 향사시 사용하는 제기를 보관하고 제물을 마련하던 곳입니다. 제물을 장만하거나 제사를 지낼 때 편리하도록 문성공묘 바로 옆에 배치한 모습입니다. 바닥에 작은 돌덩이는 일영대라는 해시계입니다. 맑은 날 윗부분 돌에 꽂은 막대기의 그림자가 아랫돌에 드리워지는 것을 보고 시간을 알았다고 합니다. 이번에는 영정각입니다. 영정각은 소수서원에서 보관하는 영정을 모시기 위해 1975년에 지은 건물입니다. 조선시대에는 도동각 또는 영정실이라고 하였는데요. 서원에 영정을 두는 것이 드문 일이기는 하나 소수서원에는 보물급 영정이 많았기 때문에 특별히 영정각을 건립하였다고 합니다. 영정각 내부의 중앙 좌측에는 주자학의 시조인 주자의 영정과 우측에는 우리나라 주자학의 선구자인 안양의 영정, 그리고 오른쪽에는 소수서원을 세운 주세붕의 영정과 능력과 덕망을 겸비한 문신인 한음, 이덕형의 영정, 왼쪽에는 청백리의 표상인 오리 이원익의 영정과 조선 후기 사상계를 이끌었던 미수 허묵의 영정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안양의 영정은 국부 제111호이고 주세붕의 영정은 보물 제717호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현재 한국에는 약 670여 개의 서원이 존재하는데요. 그중 9개의 서원이 2019년도에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지정되었다고 합니다. 이번에 만나보실 곳은 소수서원 사료관인데요. 서원의 역사에 대한 정보를 만나볼 수 있습니다. 서원 건립을 주도한 사람들은 서원 주위의 산수경관과 건축이 합일할 수 있도록 서원 공간을 조성하였습니다. 특히 퇴계 이황은 산수가 좋으면서 서원의 주양으로 모실 선현과 연고가 있는 곳이 서원을 건립하기에 가장 바람직한 조건을 갖춘 곳이라 하였는데 소수서원이 바로 그러한 조건을 갖춘 곳입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서원으로 오랜 역사를 지닌 소수서원은 역사만큼이나
많은 유물을 소장하고 있습니다. 서원은 인재를 양성하는 교육기관이었기 때문에 자연히 많은 서적을 구비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백운동 서원 창건 당시 주세붕이 경사자집에 걸쳐 육아의 기본 서적 500여 권을 마련하였다고 하며 소수서원 등록에 의하면 사획되기 전 639책 이상의 서책을 소장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소수서원에 소장되어 있던 서적들은 오랜 시간이 흐르면서 산실되어 현재 서원에 남아있는 양은 그리 많지 않다고 합니다. 소수서원의 연역을 한눈에 볼 수 있는데요. 1542년 풍기 군수 주세붕이 숙수사 이터에 안양에 사묘를 세우면서 시작하여 2019년 한국의 서원으로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되기까지의 역사를 보실 수 있습니다. 소수서원은 우리나라 최초의 사액서원답게 이름만 들어도 금방 알 수 있는 뛰어난 인재를 많이 배출하였는데요. 1888년 마지막 입원생을 받을 때까지 4천여 명이 넘는 제자를 배출시킨 인재 양성과 성리학 발전의 요람이었습니다. 소수서원의 가장 안쪽에는 충유교육관이 자리하고 있고 그 앞으로는 통일신라시대 사찰인 숙수사에서 나온 출토 유물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숙수사는 통일신라시대 초기에 창건된 사찰로 남아있는 유적과 유물들로 보아 매우 큰 절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세조 3년 단종 복위운동의 실패로 폐사된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소수서원 밖으로 나가는 문을 통해 이동하면 탁청지라는 인공 연못을 마주하게 됩니다. 탁청은 맑은 물에 씻어 스스로 깨끗해진다는 뜻인데요. 유생들의 유식을 위해 조성한 곳입니다. 수백 년이 넘은 지금의 모습은 물이 거의 안 보일 정도로 수많은 연잎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탁청지를 지나 조금 나오면 죽계천이 흐르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 죽계천은 백운교라는 다리를 통해 건너실 수 있는데요. 백운교는 소수서원과 소수박물관 그리고 선비촌을 이어주는 다리입니다. 백운교를 건너 소수박물관으로 향하다 보면 광풍정을 마주하게 됩니다. 광풍정은 사각정자로 2002년에 세워졌는데요. 앞으로는 죽계가 감아돌고 뒤로는 연화산이 에워싸고 있어 주변의 경치를 한눈에 감상할 수 있는 곳입니다. 시간이 여유롭다면 마루에 잠시 앉아 주변 풍경을 눈에 담으면서 한가로이 시간을 보내는 것도 좋은 추억이 될 것 같습니다. 소수박물관입니다. 이곳에는 유교와 관련된 전통 문화유산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놓았는데요. 특히 소수서원 창건과 배양된 인물 등 관련된 유물들이 전시되고 있습니다. 왕이 회원 안양선생을 추모하여 그리게 한 회원영정은 국보 제111호로 지정될 만큼 우리나라에서 현존하는 최고의 영정입니다. 소수서원의 현판으로 조선 명종의 어필을 판각한 것입니다. 소수서원을 창건한 주세붕 영정도 볼 수 있는데요. 16세기의 초상화 양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소수서원을 창건하면서 사용한 백운동 현판의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박물관을 나와 조금 걸으면 화려하진 않지만 단아한 멋스러움이 느껴지는 정자 하나를 만나게 됩니다. 정자의 이름은 취안대인데요. 취안이라는 뜻은 연화산의 푸른 기운과 죽게 맑고 시원한 물빛에 취하여 시를 짓고 풍류를 즐긴다는 뜻입니다. 유생들이 여가를 즐기며 호연지기를 기르던 장으로 사용했다고 합니다. 징검다리가 있는 이 맑은 천이 바로 죽계천입니다. 수수서원에서 인접한 곳에는 선비촌이 함께 자리하고 있습니다. 영주는 예로부터 학문과 예를 숭상했던 선비 문화의 중심지이며 선비촌이 있는 수능은 우리나라 최초의 성리학자였던 회원 안양 선생의 고향이기도 합니다. 선비촌은 오늘날 우리가 본받아야 할 선비의 정신과 태도를 새롭게 이해하고 전달할 수 있는 곳이자 여러 선비들의 고택이 보존되어 있어 드라마 촬영지로도 사용되는 곳입니다. 자연과 가장 잘 어울리는 가옥이 한옥이 아닌가 싶은데요. 선비촌에 있는 한옥들은 실제로 사람들이 살았던 고택들을 옮겨와 조성해 놓은 공간입니다. 김상진 가옥인데요. 항상 자신을 수양하면서 늘 바른 마음을 가지기 위해 노력했던 선비들의 고든 정신과 부드러움이 동시에 느껴지는 집입니다. 중류주택의 전형으로 그에 맞는 소박한 멋과 절제가 담겨 있어 보입니다. 마을 내에 있는 집들이 워낙 사실적이어서 이 마을이 조선시대부터 있었던 것은 아닌가 하는 착각마저 불러일으켰는데요. 길 중간중간에는 재미있는 포토존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만나볼 집은 해우당 고택입니다. 해우당 고택은 카랑카랑한 목소리로 한식을 웃던 선비의 목소리가 들릴 듯한 분위기의 고택으로 선비의 기계를 느낄 수 있습니다. 고종 16년 의금부도사를 지낸 해우당 김낙풍 선생이 지은 고택으로 다양하고 조리 있게 활용된 수장 공간의 모습과 넓은 대청 공간이 돋보이며 여느 가옥들과 달리 안채와 사랑채가 직선형으로 배치된 점이 특이한 집입니다. 거주했던 사람들의 신분에 맞는 가옥 규모로 여러 가구와 생활 도구를 전시하여 선비의 일생과 정신을 엿볼 수 있는 공간이기도 합니다. 앞서 소수서원에서 보았던 강학당의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기와집들에 이어 이번에는 정답게 느껴지는 초가 마을이 나오는데요. 이번에 만나볼 가옥은 김구영 가옥입니다. 김구영 가옥은 앞뒤로 붙어있는 양통집으로 경상북도 지방의 대표적인 서민주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난한 환경에서도 공부를 게을리하지 않는 전형적인 선비의 모습과 삭바느질을 하며 생계를 꾸려나가는 현모양처의 여인상을 연출하였다고 합니다. 도시에서 볼 수 없는 풍경이기에 더욱 정감이 가지 않나 싶은데요. 이번에는 담장 너머로 당나귀를 볼 수 있어서 더욱 과거로 여행 온 듯했습니다. 선비촌은 가난함 속에서도
바른 삶을 중히 여긴다는 선비의 삶을 엿볼 수 있는 가옥들을 보며 천천히 거닐다 보면 한옥의 고즈넉한 모습과 함께 마음이 편안해지는 곳입니다. 선비촌에서 선비 정신에 대해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한국 최초의 서원이고 유네스코에 지정된 우리의 아름다운 문화재인 소수서원. 아직도 책 냄새가 나는 듯하고 선비들의 글 읽는 소리가 들리는 듯합니다. 바쁜 일상에 지쳐있는 시간이 많은 요즘, 한적하고 역사가 깊은 선비의 고장에서 선비 정신을 이어받으며 우리의 전통 문화를 되새기는 의미 깊은 시간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